안녕하세요. 저는 클럽14의 헤드 프로를 맡고 있는 황태용 프로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힘 쓰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힘을 쓰실 때 좀 되게 길게 쓰세요. 제가 한번 일단은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힘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헤드가 크게 움직이면서 힘을 쓰게끔 만들어 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쓸 때는 보통 좀 짧게 쓰라고 제 회원님들한테 보통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힘을 짧게 쓰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윙을 하실 때 힘을 짧게 쓰시면 스윙이 좀 되게 컴팩트해지시는데요, 힘을 우선은 길게 쓰시면 안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힘을 길게 쓰시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임팩트 구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임팩트 구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어찌됐든 스윗스팟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를 백스윙 들었다가 와서 짧게, 다시 들었다가 짧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하시게 되면 임팩트가 굉장히 좋아지실 수가 있어요. 임팩트가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비거리가 좀 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을 쓰실 때는 보통 힘을 좀 최대한 짧게 빠르게 쓰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힘을 어떻게 짧게 쓰냐, 말 그대로 백스윙을 들었다가 내릴 때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힘을 많이 쓰시거든요. 어찌됐든 올라갔던 힘이 내려오는 힘으로 전환이 될 때는 힘을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올라갔던 힘이 내려오는 걸로 전환이 먼저 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반 회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길게 쓰시는 게 아니고 최대한 짧게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 들었다가 지금처럼 골반을 튕기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헤드가 좀 앞으로 먼저 나오시는 게 보이시죠?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손 같은 경우에도 돌려서 보내만 주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힘을 좀 짧게 쓰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거리를 늘려 달라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골반 회전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 연습장이나 집 같은데 벽 있으시잖아요. 벽에서 한 2cm 정도 옆에서 쓰신 다음에 오른손을 뒷짐을 져주세요. 그리고 백스윙 때 회전을 해서 왼쪽 손바닥으로 벽을 짚어주시고, 이거를 회전을 하실 때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로 돌려주세요. 지금 보시면은 골반 회전이 생각보다 많이는 안 되실 거예요. 자, 요거를 최대한 이 손바닥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요런 느낌으로 이제 골반 회전을 하시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골반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회전이 많이 되시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시지만, 이제 아마추어 분들께서는 골반 회전이 안 되는 거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회전을 굉장히 길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동작이 커지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분산이 되시거든요. 골반 회전에 힘을 쓰실 때는 항상 최대한 이렇게 좀 짧게 움직이시는 게 비거리 내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을 길게 쓰는 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제가 임팩트 팔로우까지 힘을 길게 쓰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스윙이 굉장히 늘어지죠. 제가 이번에는 스윙을 좀 짧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힘을, 골반 회전 자체도 좀 짧게 쓰고 여러분들이 쓰는 힘 자체도 짧게 쓰게 되면은 임팩트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윙도 굉장히 컴팩트해지고 임팩트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임팩트가 세지거든요. 제가 이 임팩트가 세지는 방법에 대한 드릴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공 앞에 한 1cm 정도의 티를 놔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최대한 임팩트 때 멈추는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지금처럼 앞에서 이제 임팩트를
멈추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쪽에서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조금 편안하게 이렇게 때리는 연습을 좀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펀치샷이나 아니면은 이제 팔로우에서 딱 끊는 샷, 요런 샷 할 때 보통 이제 비거리나 그런 게 좀 많이 늘어나는 거를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같은 맥락인데,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풀스윙을 하시게 되면 힘을 여기까지 계속 쓰시려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풀스윙을 하더라도 백스윙을 들었다가 전환이 된 상태에서 이제 보통은 허리 높이에서부터 임팩트까지가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임팩트 하고 나서는 힘이 전체적으로 임팩트 쪽에다가 쏠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상태죠. 백스윙을 들었다가 전환이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공 맞고 나서는 힘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면서 스피드가 나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을 하실 때도 맞고 나서 힘을 계속 유지해서 가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딱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1cm 앞에 티를 놓고 여기서 티 앞에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습을 하실 때, 특히 풀스윙 연습을 하실 때 무조건 임팩트에서 멈추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결 동작이 잘 안 되시면은 요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요게 조금 익숙해지신다 하시면은 요런 식으로 분리해서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좀 잘 되신다 하시면은 스윙을 편하게 연결시켜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을 이제는 제가 짧게 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힘은 도대체 어떻게 쓰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백스윙을 들었다가 저희가 힘을 쓸 때는 중력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힘이 쓰이고, 저희도 위에서 아래로 채를 떨구는 힘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런 헤드업이라는 동작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었다가 힘도 밑으로 쓰고 중력 자체도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은 또 지면 반발력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누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어드레스 서서 보시면은 요 척추각 있으시죠? 요 척추각을 들었다가 세우면서 때립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기 때문에 몸이 무조건 떨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좀 펴는 느낌, 오른쪽 허벅지도 왼쪽에다 쭉 붙여주시고 상체도 내려오실 때 조금 들어주시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좀 서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척추각을 어드레스 각도를 신경을 안 쓴 상태에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이 되시는 거고, 조금 부드럽게 같은 힘으로 써도 척추각을 세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편안하게 스윙이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골프 스윙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임팩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백스윙을 뭐 잘 들든 못 들든, 다운스윙 때 뭐 골반 회전이 잘 됐든 못 됐든,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때 이 모양으로 맞으면은 보통 그냥 대충은 다 나가거든요. 오비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 없이 그냥 임팩트 때 이 모양이 나오면은 이제 코스 안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은 골반이 회전이 된 상태에서 나가 있고 상체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뒤로 누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레슨 받으시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공을 칠 때 누워라, 공을 칠 때 누워라,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요. 눕는 게 왜 중요하냐, 요거는 이제 사실 골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고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세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사실 요게 골프거든요. 원을 이쁘게 그려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저희가 요 힘으로 이제 공을 치는 게 골프인데, 자, 요거 보시면은 지금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상태여야지 헤드가 빨리빨리 움직이죠. 요런 느낌으로. 자, 이게 만약에 중심이
자, 이렇게 만약에 흔들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임팩트가 많이 틀어지는 거고 헤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이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을 이쁘게 그리려면은 중심이 일단은 잘 잡히셔야 돼요. 중심이 잘 잡혀야 되는데, 여러분들 공 칠 때 헤드가 일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쳐서 공을 내보내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헤드는 절로 나간단 말이에요. 옆에서 보시면은 헤드는 어차피 저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을 잡는다 라고 하면은 헤드의 반대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눕는다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표현을 하는데, 골프에서는 모든 미스가 보통 보면은 상체가 헤드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나오는 미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일례로 백스윙을 들었다가 덮어치는 경우, 자, 오른쪽 개가 이쪽으로 나가죠. 백스윙을 들었다가 헤드가 저쪽으로 나가는데 머리가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일반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뽕샷이라고 하죠. 위로 높게 뜨는 공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 자, 이렇기 때문에 항상 공을 칠 때는 헤드가 어차피 저쪽으로 나가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 몸을 반대로 뉘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임팩트가 훨씬 정확하게 나오실 거고, 제가 요거를 이제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앞으로 나가시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항상 상체는 공을 임팩트 때는 뒤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은 눕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제가 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으세요. 제 레슨 받으시는 회원님들한테 오른발만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마음대로 누우셔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었다가 채를 던질 때 이런 느낌, 좀 심하게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요 눕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저희가 누우실 때 오른발이 붙어 있으면 진짜 누워져요. 체중 이동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뒷땅이 좀 많이 나오는 듯한 모양이 나오시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누울 때 오른쪽 허벅지를 왼쪽에 붙인다거나, 요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오른발을 빨리 떼세요. 그냥 여러분들 얘가 빨리 떨어져야지 체중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오른발을 오래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와서 떨어주는 느낌. 상체가 반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요런 모양, 이제 소위 말해서 C자, 요 모양이 좀 많이 나와 주셔야지 공을 좀 잘 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이언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눕는다라는 얘기를 드릴 때 보통 이제 드라이버를 굉장히 쉬워하세요. 왜냐면은 티 위에 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얘는 백스윙을 들어서 최저점을 지나서 올라가면서 맞는 애기 때문에 공이 누워도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신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상황이 틀리죠. 얘는 위에서 아래로 소위 말해서 이제 공이 많이 찍혀야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눕는 동작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들 라운딩 가시면은 바람도 신경 쓰셔야 되고 지면도 신경 쓰셔야 되고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아서, 사실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스윙을 틀리게 갖고 가시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힘드신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누워주세요. 누워주시는데 단 드라이버보다 채도 짧기 때문에 손등으로 공을 이렇게 누르는 느낌으로, 드라이버는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으로 누른다고, 왼쪽 손등으로 누른다고 생각을 하고 누워주시면은 임팩트가 조금 얇게 들어가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요즘은 좀 사실 대세가 임팩트를 너무 이렇게 깊게 디봇을 많이 파는 스윙이 아닌 최대한 디봇을 얇게 파는 스윙이 유행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언도 좀 눕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눕는다라는 표현을 할 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뒷땅을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 백스윙을 들었다가 채가 저쪽으로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시게 되면 당연히 뒷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어쨌든 내려오셔서 백스윙을 내려와서 채가 던져지는, 오른쪽에 있던 헤드가 왼쪽으로 던져지는 타이밍, 요때 눕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에 따라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백스윙을 들었다가 채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눕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뒷땅이 좀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고, 올바른 눕는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드셨다가 내려와서 오른쪽에 있던 헤드가 왼쪽으로 던져질 때 요때 눕는 거예요. 오른발을 떨어뜨려서 체중 이동을 한다라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백스윙을 드셨다가 골반을 먼저 한번 이렇게 출발을 시켜보세요. 보통 저희가 아는 타이밍은 여기서 얘하고 손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내려오는 타이밍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을 눕힌다라고 하면 체중 이동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뒤로 눕히는데 오른발을 떨어뜨리는 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면은, 백스윙을 드셨다가 다운스윙 때 시작하면 얘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스윙을 들었다 골반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눕는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채만 던지시면은 여러분들이 따로 임팩트 때 안 놓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들었다 골반을 먼저 출발시키고 눕는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채를 던져주셔도 타이밍은 훨씬 잘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골반을 먼저 돌리게 되면 배치기가 이제 나오실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들었다가 저희가 미는 게 아니에요. 채 떨어지는 타이밍에 돌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다가 얘를 애초에 시작부터 미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빼주세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밀어서 던지면은 배치기인데, 소위 말해서 체중 이동이라는 동작을 아예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백스윙을 들었다가 얘를 그냥 뒤로 빼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제가 손을 이용을 하지 않는데도 채가 지금 자연스럽게 떨어져 내려오죠. 이 상태에서 던지게 되면은 배치기가 나오실 수가 없으세요. 일단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라고 하면은 보통 10m, 20m, 30m부터는 이제 그린 주변 어프로치라고 보기 힘든데, 우선은 요거를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손목을 쓰지 말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서 보통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로보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어프로치도 여러분 손목을 조금 편하게 써주세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돈다고 가정을 하에 손목 움직임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에 지금 보면은 몸이 안 돌기 때문에 손목이 굉장히 많이 써 보여요. 자, 이거를 몸을 똑같은 움직임에서 돌려주면은, 자,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거울이 정면에 있는데 거울로 보기에는 손목이 사실 많이 써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몸을 멈추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목을 어프로치 때 너무 잡지 마세요. 손목을 어프로치 때 너무 잡게 되면은 스윙이 너무 뻣뻣해지세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 그린 주변, 라운딩 가서 그린 주변 가면 막 총알처럼 날아가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목이 빳빳해져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면 뒷땅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팔꿈치가 고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손목도 고정이 돼 있으시면은, 저희는 공을 쳐야 되는데 손목도 고정이 돼 있고 팔꿈치도 못 쓰고, 그러면 결국 이제 쓸 수 있는 건 어깨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오른쪽 무릎을 굉장히 치실 때 이렇게들 많이 빼시거든요. 자, 오른쪽 무릎 같은 경우에도 조금 옆으로 좀 써주시고. 그래서 어프로치를 잘 하신다, 어프로치에서 큰 미스가 안 나시려면은 일단 첫 번째는 손목을 좀 편안하게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른쪽 무릎을 옆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게 두 개가 잘 된 스윙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오늘
10m, 5m, 10m 굉장히 이제 짧은 어프로치 있잖아요. 퍼터 하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어프로치 하기에는 이게 백스윙이 너무 작아서 탑볼이나 뒷땅이 날 것 같은 경우, 그럴 때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선은 일반 스윙 그립을 잡지 마시고 여러분들 퍼터 하시던 퍼터 그립을 한번 잡아주세요.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을 위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퍼터 하듯이 스윙하듯이 팔을 쭉 펴지 마시고, 퍼터 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살짝 구부려 주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지금 헤드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다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바뀌신 상태에서는 헤드를 어디다 놓으시냐? 여기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아니고 약간 앞에. 자, 그렇게 되면은 어드레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그냥 퍼터 하듯이 들었다가 이런 느낌으로 치시는 거예요. 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뒷땅이 나도 비슷하게 가고 탑볼이 나도 비슷하게 가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시합 때도 많이 써봤고, 그 다음에 일반 이제 아마추어 분들, 저희 회원님들 어프로치가 너무 안 되시는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 미스가 굉장히 많이 줄으셨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좀 너무 막 애매한 상황, 그린 이제 잔디도 너무 없고, 그렇다고 퍼터 하기에도 애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있는데 그린이 이쪽인데 이쪽에 스프링클러가 있다, 이런 퍼터를 못 하시잖아요.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요거를 한번 써보시면은 한 5타는 주실 거예요. 10, 20, 30m의 공이치는 지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발을 좁히시고요. 그 다음에 왼발을 밑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어드레스를 쓰신 상태에서 공이치는 이제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으로 쓰시고 헤드를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를 하실 때 이렇게 놓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너무 왼쪽에다 두시면은 안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 제가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때 보통 그냥 5대5로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5대5로 쓰신 상태에서 핸드 퍼스트가 들어가면은 체중이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시는데, 이거를 체중을 왼쪽으로 가야지 하고 핸드 퍼스트까지 들어가시면은 이제 왼쪽에 체중이 너무 과하게 실리다 보니까 런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면은 이제 뒷땅 탑볼, 그러니까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5대5로 놓고 그 다음에 공이치는 오른발 앞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20, 30뿐만 아니고 40, 50, 60, 70, 80, 90, 100m, 어쨌든 100m 내외의 샷을 보통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은 거리감은 어떻게 맞추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감은 백스윙 크기로 맞추는데, 제가 요거 기준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해보고, 제가 만약에 10m를 뭐 무릎 높이까지 빼서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덜 나가세요. 그러면은 백스윙을 조금 키우시면 되니까, 자, 우선은 10m는 양발 헤드 하나 들어갈 정도로 좁히신 상태에서 왼발 밑으로 내리고, 공이치는 오른발 엄지발가락 앞쪽 서신 상태에서 헤드가 무릎 높이까지 가셨다가, 무릎 높이까지 가시면 보통 10m, 그 다음에 헤드가 허리 높이까지 가셨다가 허리 높이까지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20m예요. 자, 30m부터는 저희가 이제 코킹, 손목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30m부터는 테이크백, 20m까지 갔다가 손목이 꺾이자마자 바로 내려오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30m가 굉장히 애매한 어프로치인데, 보통 이제 30m 치시면은 코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스윙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거를 이제 방지하고자 저 같은 경우에는 20m를 들었다가 손목이 꺾이자마자 바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헤드가 딱 들리는 느낌이 있으시면 바로 다운스윙을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40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일반 스윙보다는 조금 좁게 일자로 쓰신 상태에서 똑같이 30m 스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10m 차이가 나시냐? 10, 20, 30대는 저희가 왼발을 밑으로 내리시잖아요. 왼발을 밑으로 내리기 때문에
저희가 골반 회전에 힘을 안 쓰게 돼도 어쨌든 골반이 열려있기 때문에 회전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 근데 발을 11자로 쓰신 상태에서 골반이 일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회전을 주셔야 돼요. 회전의 힘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통 10m 정도 차이가 나시는 거거든요. 예. 자, 그리고 50m 같은 경우에는 들어서, 자, 아까는 헤드가 가슴 높이, 지금은 손이 가슴 높이.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이제 50m부터는 하프 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50m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프 스윙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60m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웨지가 이제 58도 저는 58도를 쓰거든요. 58도 같은 경우 풀스윙을 하면 80m까지는 가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렇게 치진 않지만 그래도 60m는 보통 이제 일반 아마추어 분들 풀스윙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60m 같은 경우에는 풀스윙을 해주시면은 60m가 나가시는데, 보통 이제 힘이 좀 좋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70, 80까지는 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풀스윙을 했는데 60이 넘어서 한 70m 정도까지 가신다. 그러시면은 백스윙은 풀스윙으로 드시고 앞에를 조금 낮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게 풀스윙이어서 저는 하프스윙이 거의 풀스윙이어서 어쨌든, 자, 지금처럼 앞에를 조금만 낮게 팔로우를 빼주셔도 지금 보면은 한 10m 정도 차이가 더 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백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어프로치, 이런 웨지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번이나 8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거리 컨트롤을 해봤자 5m 정도, 145를 치냐, 150을 치냐. 사실 155까지는 쳐도 되는데 뭐 어차피 6번 아이언이라는 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5, 5m를 플러스해서 더 보진 않기 때문에 보통 5m 내외로 컨트롤을 하지만 웨지 같은 경우에는 10, 20, 30, 40, 50, 60, 70, 80까지 8개의 거리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스윙 크기를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다운스윙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론 어프로치 잘 하시는 분들이나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자기만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회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유튜브나 이제 다른 데서 배워오셔서 어프로치는 부드럽게 쳐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근데 이렇게 다운스윙 때 가속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임팩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고민이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은 차라리 백스윙을 조금 줄여놓고 세게 치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요런 느낌으로. 저희가 백스윙 같은 경우가 작아지면은 아무래도 쓸 수 있는 힘이 작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요런 느낌은 안 나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를 이제 잘 못하시거나 골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운스윙 때 가속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가속의 느낌을 모르시면은 그냥 세게 치세요. 네. 여기서 어차피 백스윙을 작게 들면은 세게 쳐봤자 요 정도가 거의 끝이거든요. 이제 힘 좋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치는 느낌으로 치시기보다는 그냥 들었다가 올라갔던 속도보다는 다운스윙이 2배 정도는 빠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느낌으로 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힘을 주는 거는 저희가 가속을 주기 위해 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던 속도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빨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백스윙에서의 회전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데 프로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백스윙 때 회전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뭐 어쨌든 제자리에서 도는 동작을 살면서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건데, 자, 우선은 골프에서 백스윙 회전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라 그래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오른쪽 날개 쪽지를 뒤로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배가 들리시면서 리버스 피봇이 나오시는데 이때 복부만 살짝 이렇게 말아주시면은 이제 요게 보통 백스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연습을 하실 때 오른손으로 채를 잡으시고 최대한 회전을 쭉 해주세요. 쭉 해주신 다음에, 자, 이때 상체를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고 채를 여러분들 몸 앞으로 갖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잡아보세요.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백스윙을 하시면 좋은 거거든요. 요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백스윙을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들어서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때 회전을 좀 잘 하시려면은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들면서 오른팔로 계속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백스윙을 드시게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오른팔이 그렇게 펴져도 돼요?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왼손보다 오른손이 긴 게 아니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보통 오른팔을 아무리 펴서 백스윙을 든다고 해도 보시면 요만큼은 구부러져요. 오른팔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백스윙 탑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90도가 꺾이는 거지, 보통 하프 스윙에서는 백스윙이 오른팔이 많이 안 구부러지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스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들 때 저 위에 백스윙 탑 높이만 생각을 하시고 드시게 되면은 아크도 굉장히 작아지시고 몸도 굉장히 뒤쪽으로 리버스 피봇이 많이 되실 수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백스윙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이죠. 이쪽으로만 계속 멀리 가시는 거예요. 이쪽으로만. 실제로 스윙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쪽으로만 좀 멀리 빼주셔야지 올바른 스윙과 아크가 유지되신 상태에서 이쁜 스윙이 나오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제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 회전을 많이 대시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 숄더로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예 이제 스윙이 적용이 안 되실 거예요. 요건 이제 체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넓게 드셔서 스윙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체형에 맞춰서 스윙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신데요. 어깨가 아무래도 이렇게 말려 있으시면 저희가 체형상 흉곽이 닫혀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살짝 이렇게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백스윙을 드실 때 이쪽으로 넓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몸 앞쪽으로 들어주세요. 자, 백스윙을 많이 돌아야지 좋은 이유는, 백스윙을 많이 돌아야지 뒤쪽으로 끌고 내려올 공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힘을 쓸 공간이 생겨요. 결국에는 공간을 만들려고 백스윙을 회전을 많이 하시는 건데, 체형상 어깨가 심하게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회전이 잘 안 되세요. 그럼 공간이 안 생기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앞쪽으로 들어서 뒷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샬로잉이라는 동작, 채를 뒤로 떨어지는 동작을 하셔서 공을 맞추시면 되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느낌으로 어깨가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느낌에 살짝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몸 뒤쪽으로 떨어지시면서 공을 쳐주시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으실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백스윙을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뒤로 내리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말려 있으신 분들은 백스윙을 몸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우선은 공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해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스윙을 가지시게 되면은 우측으로 이제 조금 휘는 페이드성 구질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 이제 프로들처럼 뭔가 엄청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거나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쁜 스윙을 만드셔야 된다거나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공이 좀 어느 정도 맞아서 즐거운 골프를 치시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많이 말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특히 여성분들 바깥쪽으로 들었다가 공을 약간은 좀
깎는 듯한 느낌으로 치셔서 공을 앞으로 보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형의 문제로 인해서 스윙이 안 나오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스윙을 너무 잘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연습 조금 줄이시고 차라리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스윙은 조금 많이 안 나와도 돼, 그냥 공이나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체형에 맞춰서 좀 이론에 조금 벗어난 이론이더라도 그거를 따라가셔서 공을 좀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골프 스윙이 조금 많이 이상하신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인물들이라 그러죠. 골프 스윙이 너무 이상한데 공은 기똥차게 잘 맞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프 스윙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어찌됐든 우리가 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스퀘어로 나가시면 사실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잘 나가시려면은 여기서 들었다가 올라간 거를 내리는 요 길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잘 내려왔으면은 이 팔로우 쪽도 여기서부터 나가셔서 골반 회전이나 이런 동작들이 잘 나와야지만 이 직선 구간이 유지가 잘 되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윙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다 잘라서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스퀘어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뭐 그런 분들이 왜 잘 맞는지라기보다는 그런 분들은 아마 100%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단점이라고 하면은 스윙이 한번 조금 무너지시면은 이제 다시 원래 상태로 끌어올리기가 조금 힘드신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윙 폼이 자꾸 좋아지시려고 레슨을 받으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스윙 폼 필요 없어, 그냥 공만 좀 잘 맞추면 돼, 그러면은 어드레스 쓰셔서 거울을 보시고 이 임팩트 동작만 연습을 진짜 많이 해주세요. 백스윙을 들었다가, 자, 이거 절대 빨리 하시면 안 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모양을 자꾸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모양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모양대로 최대한 스윙이 잘 나오실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은 아마 뭐 스윙 폼이 조금 안 좋으셔도 공이 좀 잘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